세상의 슬기로운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다. 다, 슬, 이, 삼화. 문화라는 어항. 안녕하세요. 다스리의 이야기꾼 이종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원숭이의 비유를 통해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가 슬기로운 다문화살이의 기본이며 전쟁터에 보내진 종이 악더미가 민폐라는 걸 왜 못 보았을까 궁금해하면서 마쳤는데, 커봤고 종이접기에 열중하고 있는 이 남자 그림 안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림 그리기에 열심인데요. 저도 이 남자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이패드에 커박고 있다 보면 시끄러운 TV 소리도 배고파 죽겠으니 제발 밥 좀 먹자는 남편의 아우성도 들리지 않는 몰두와 몰입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마치 제 주변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와 아이패드 단 둘만 남는 그런 느낌이랄까? 서로에게 몰두하느라 주변 사람의 존재를 의식에서 삭제해버리고 세상에 단 둘만 있는 듯 행동하는 눈에 콩깍지 쓰인 커플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뭔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지요? 종이접기에 푹 빠져서 나만의 좁은 시야 안에 갇히게 된 모습이 어항 속에 갇혀 사는 물고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난 문화라는 어항에 갇혀 그 어항물을 먹고 마시며 그 작은 어항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3화 그리고 4화에서 나누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어항 안에 푹 잠겨 문화를 물처럼 먹고 마시며 산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줄 이름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언니는 이름이 무려 3개나 되는 이름 부자입니다. 첫 이름은 친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아름다울미 꽃화, 미화입니다. 미화라는 이름이 손녀가 이쁘게 크길 바라는 한 개인의 소망 이상인 것은 여자를 꽃으로 여기는 문화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도 종미인데 아름다울미 또는 꽃화자가 들어간 여자 이름이 우리 때는 흔했습니다. 누가 나를 아름다운 꽃으로 보아준다면 고맙고 또 흐뭇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만일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를 이쁜 꽃장식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정말 화나고 억울한 일이겠지요? 당시 우리 할아버지는 아마 거기까진 미처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언니의 두 번째 이름은 홍점입니다. 이쁜 얼굴 양미간에 붉은 점이 생겨서 자라기 시작했고, 불구렁에 점점 홍점이로 부르면 점이 없어질 것이란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바꿔 불렀더니 1년이 채 안 되어 정말 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름이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문화권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점은 레이저로 없앨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인생 역전의 한 방을 기대하며 이름을 바꾸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언니의 세 번째 이름은 윤원입니다. 중학교 다닐 무렵 부진한 학교 성적을 근심하시며 공부 잘하라고 아버님께서 장명소에 직접 가셔서 지어온 이름입니다. 자녀가 다른 무엇보다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길 바라는 학문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상위 0.1% 잘 나가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하던데, 이름 정도 바꾸는 일은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 소박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만 여겨온 우리 이름 속에 이렇게 여러 수준의 문화가 겹겹이 녹아들어가 있었네요. 나의 이름에 얽힌 부모님의 기대, 가문의 기대, 이름이 주어질 당시의 사회 문화적 기대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모님 또는 이름에 얽힌 얘기를 알만한 분들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언니에게 어느 이름이 제일 좋아 물었더니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이름 바꿔달라 한 적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나고 자라난 문화라는 어항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거죠. 날 때부터 주어진 거라 그 어항물을 다시 말해 주어진 문화를 먹고 마시며 그 물에 길들여져서 별 생각 없이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화라는 어항의 특성이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마리 종이학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면서 말입니다. 1000마리 학을 접어서 축복을 전하는 일본 문화라는 어항 안에 푹 빠져서 살다 보면 어항 밖 먼 나라, 얼굴 모르는 누군가의 진짜 필요를 못 볼 수도 있었겠구나. 어항의 비유 덕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니가 마시며 살아온 어항물은 어떤 물이었는지, 그 물에 길들여져 당연시하며 혹 놓치고 못 보게 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니의 붉은 점은 자라면서 저절로 없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바뀐 이름 탓이라 믿고 계십니다. 반면에 윤언이란 마지막 이름은 전혀 효험이 없어서 따라서 불러주지 않으니 흐지부지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남 사녀 중 맞이로서 학교 다녀와 교복 갈아입을 틈도 없이 책가방만 던져놓은 채 동생을 등에 업고 골목길을 방황하던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게 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른다 한들 도대체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하게 되겠습니까? 언니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진 적이 있는데 언니는 인생 1장에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연년생 동생들 출생으로 등에 늘 업고 다니느라 고무줄, 공기놀이는 구경만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생들 봐주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눈물 콧물 쑥 빠지게 혼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어릴 적에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 언니의 서러움에 한몫 단단히 했다는 것도 이 글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막상 언니랑 공기놀이, 고무줄놀이를 같이 놀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또래 아이들 노는 것을 멀찍이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림 속 언니의 좁은 어깨와 어분아이를 감당하기엔 갸냘픈 두 다리가 안쓰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언니에게 더 잘해야겠습니다. 한데 이상한 것은 언니 본인의 어린 시절 회상에는 동생들 때문에 힘들었던 사실에 대한 담담한 진술 외에는 막상 이렇다 할 원망은 없고 대신 그 힘들었던 시절의 영향으로 참을성이 많아졌다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적은 겁니다. 보는 나도 속상하고 미안한데 막상 당사자는 어떻게 저리 담담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다가 그간 언니가 담겨 살아온 문화적 어항, 맞달 문화라는 어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유행이던데 나떼는 우리 때는 그랬어. 옛날을 돌아볼 때 쓰는 말이겠죠? 한국은 요즘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금쪽같이 기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라떼는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며 맏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에 나오는 40대 후반 생선가게 여사장 은희 씨는 그 시절 맏딸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사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생선칼 겁나 휘두르며 험난하고 냄새나는 생선 장사로 생업 전선에 뛰어든 이래 동생들 대학 졸업은 물론 오늘날까지 집안 가장 노릇에 매진하느라 막상 본인은 진한 연애 한번 못 해본 채 혼자 외롭게 나이 먹어가는 중인 우리 때
맞달 문화의 전형적 피해자입니다. 다행히 우리 언니는 형부와 열렬한 연애 끝에 또래들보다 일찍 시집을 갔습니다. 동생들 치닥거리 하기가 지긋지긋해서 일찍 도망간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드라마의 은희 씨처럼 언니의 인생을 맞달 노릇에 저당 잡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니의 맞달 노릇의 여파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은 힘든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현재 참을성이 많아졌다는 본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언니도 맞달 문화의 피해자가 분명한데 별다른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던 라떼 문화, 우리 어릴 적 맞달 문화에 아직도 푹 잠겨 있어서가 아닐까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라떼 문화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던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 맞이 노릇을 포함한 자식 노릇 또는 부모 노릇을 요즘 문화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노릇 같은 사회 문화적 역할 기대와 관련된 갈등에 관해 다음 4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키우던 물고기들입니다. 이쁘죠? 아프리칸 시클리드가 주종인 어항인데 은빛 또는 핑크, 노랑, 파랑 색깔도 이쁘고 무엇보다 얘들이 엄청 똑똑해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면 후다닥 숨고 주인인 내가 가면 기특하게도 바로 알아보고 밥 달라고 아우성치던 아이들인데 제가 가끔 얘들을 데리고 물고기 산책을 시키곤 했습니다. 개도 아니고 물고기를 무슨 수로 산책시키냐며 놀라실 건 없습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길이 1m 남짓한 어항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얘들도 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히 운동 겸 산책을 시키게 되는 거죠. 산책을 할 때마다 얘들은 지들이 이렇게 좁은 어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까?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 자살, 아니 사고사 때문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까지 붙여주고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서 찾아보면 어항 밖 마룻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거친 숨을 헐떡이는 것을 구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얘들이 어항 속에 갇힌 자기 신세를 비관해서 안녕 잔인한 세상아 나는 간다 잘 살아라 물고기 자살을 했을 리는 없고 관찰한 결과 힘이 넘치는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다가 과한 점프로 어항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등 주로 사고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바닥 빼고 사면이 투명 유리인 것이 어떤 착시 효과를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가로 1m, 세로 50cm 남짓 작디 작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낯선 사람도 경계하고 숨던 아이들인데 만일 알았다면 조심했겠죠? 나고 자란 문화라는 어항 안에 푹 잠겨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담겨 살고 있는 어항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 우리는 물고기보다 더 나을까요?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문화적 어항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어항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항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특히 물고기 사고사 같은 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4화에서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에 얽힌 가족의 기대, 사회 문화적 기대에 관한 글과 그림 또는 동영상을 종리7802@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그중 일부를 다음 방송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종미 다스리로 구글 검색하셔서 시청하실 수도 있지만 화면 오른편 아래쪽에 보이는 구독을 누르시면 찾아보는 수고를 더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